안녕하세요. 한국심리교육원 성심리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애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애무라고 하면은 한 99% 정도가 성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섹스의 전이나 후에 애무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반드시 꼭 섹스를 통해서만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애정과 사랑의 표현으로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 또 애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로도 한번 살펴보면은 애무는 이성을 사랑하여 어루만지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특히 섹스에서의 애무는 이 신체와 성감대를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입술이나 혀 혹은 손이나 발 등의 이런 모든 신체 부위를 이용하거나 정 아니면은 소품, 도구 이런 것을 활용해서도 애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애무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드시 꼭 입이나 손으로 이렇게 성기를 자극하는 것만이 애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 그리고 손을 쓰다듬는 것, 팔짱을 끼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애무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이 한여름에 되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이 얇은 반팔티를 입은 여성과 팔짱 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자, 그리고 애무는 꼭 신체 접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5가지 감각기관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걸로 시선으로서 지그시 어떤 나의 욕구를 담아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입김이나 이런 거, 숨결로서 상대에게 불어넣는 것, 혹은 이제 샤워를 막 하고 나온 상태에서 이제 샤워하고 나온 그 비누 냄새, 살 냄새,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풍기는 것, 이런 것도 모두가 접촉 없이 성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애무의 이런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는 사이에 애무가 없어지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 이제 스킨십도 없어. 그리고 섹스에서 전이, 후이도 없어. 기타 애정 표현 기타 등등 이런 것도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 사랑의 감정이 감소하게 되면서 급기야는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이 애무가 없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애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또 생각보다 드뭅니다. 부부간의 의무방어전이라는 말이 대체 왜 나올까? 혹은 섹스의 문제로 외도를 하신다라는 분들, 정말 이 외도의 원인이 섹스가 문제가 돼서일까요? 사실은 명확히는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애무의 문제입니다. 권태로운 부부와 외도를 하는 커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들의 차이가 바로 애무의 차이예요. 그래서 애무의 방법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익숙하게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애무 같은 거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대충 좋아하는 것 같은 거 대충 하면 되지 뭘 배우기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사람마다 애무를 적용하는 위치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한 쾌락을 느끼기도 하고요. 애무하는 시간이나 방법에 따라서도 아주 세밀한 것들이 모두 다 다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만약 애무를 할 상대가 변화했다, 예를 들어서 사귀는 사이였는데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 혹은 사귀다가 헤어지고 다른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 이럴 때는 애무의 방법도 그 상대에 따라서 모두 변화해야 합니다. 내가 기존의 상대에게 했던 거를 원래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라면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노력 자체를 귀찮고 피곤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는 대체로 좀 이기적이고 쾌락주의자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나는 해주기 싫지만 받는 것은 좋아. 그래서 상대에게 막 요구하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로지 삽입 위주의 섹스에만, 그러니까 삽입해서 사정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 혹은 공동의 노력을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내가
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에 익숙한 경우, 혹은 오로지 체력, 정력, 남자는 힘이지 라고 하면서 그걸로써 과격하게 섹스를 하는 그 단조로운 방식, 그렇게 하는 경우 등등이 모두 다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마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과격하고 격렬하게 하는 애무가 강한 자극을 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친 행동으로 하는 이런 애무는 자칫 고통을 좀 수반하기 때문에 역효과를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서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시오키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극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뭐 분수가 터진다, 이런 것은 생길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느낌을 좋아하는 여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시호기 자체가 이 여자의 절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연출하는 것일 뿐이에요. 지금은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실제로 여자에게 절정감을 주는 행위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죠. 뭐 아무튼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라면 시간의 여유를 좀 갖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좀 애무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좀 해보고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때 이전의 상대와 비교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애무는 신체적인 만족과 이런 심리적인 만족을 동시에 갖게 하는 수단이면서 실질적인 섹스에 대한 초석을 닦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무가 시작이에요.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대와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되게 단조롭고 어떤 정력에 의한 섹스, 단조로운 섹스 이런 것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제대로 된 즐거운 섹스를, 열정을 다시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할 때는 뭔가 새롭고 열정적인 섹스의 관계로 변화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애무를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그런 과정 변화에 대한 기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이 애무라는 것은 사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실행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는 상대에 따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고, 굉장한 오해의 소지를 일으켜서 자칫 범죄로 오인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